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메커니즘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구조 부실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저기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은 상장기업 기준이고 오른쪽은 외부 감사 대상 기준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기업이 19,819개인데 거기에 15.0%에 해당하는 2,965개가 현재 지금 한계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 10.2%에서 15.0%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파란 선이 이제 기업 전체인데요. 2009년에 8.7%에서 7.1%로 잠깐 하락 후에 8.3, 9.3, 13.0%로 급격히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아마 외부 감사 대상 기준도 2013년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의 영업이익률이나 부채 비율 이런 거 다 비교해봐도 한계 기업이 정상 기업에 훨씬 못 미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정상 기업의 부채 비율이 95.6%에 비해서 한계 기업은 114.4%에 반해 중소기업은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30.9%에 216.3%.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시장성 차입금이 적고 아마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돼보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계 기업의 수익성이나 부채 비율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은행 수익성이 굉장히 저하될 요인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본 좀비 기업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들이 많으면은 정상 기업들의 수익성을 저한다는 건 우리가 익히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란 퇴출되어야 할 기업에는 자금이 배분되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기업에게는 그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도 같이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세미나 1차에서 김광동 원장님께서 그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이 미흡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6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1번부터 5번을 보시면은 자본시장도 관련이 있겠지만 주로 제 생각에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초법의 상시화라던가 아니면 기초법에서 협약채권단의 어떤 그 범위를 확대한다가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기초법의 상시화만으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그 앞에 있는 5가지 그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고 하는지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아까 그 정 부장님께서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사전적 구조조정과 사후적 구조조정을 잘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업 구조 개편이나 재무 구조 개선, 인력 감축, 전략적 제휴, M&A와 같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자구 노력,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 구조조정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워크아웃, 그 다음에 회생 절차 등의 채권 금융기관 주도형 구조조정, 그 다음에 어떤 크라이시스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외환위기라던가 아니면 2008년 글로벌 위기 때처럼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해서 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시도하는 3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채권 금융기관 주도형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중심이 될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법정 관리가 아닌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등이 좀 이전보다 기능이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와서 좀 자본시장에 대한 이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구조 조정이란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게 다시 말해서 민간 자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3가지 중에서 크라이시스를 제외하고는 정부 주도형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채권 금융기관이 바람직할 텐데 문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 활용한 구조적인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거론되는 게 M&A 시장과 NPL 시장과 PEF의 역할인데, PEF 뭐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 지금 뭐 M&A 시장이나 NPL 시장 다 그렇게 뭐 원하는 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렇다면 워크아웃이나 이제 그 자율협약의 중요성이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 뭐 집계는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뭐 시장의 인식에 따르면은 워크아웃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 다시 말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중에서 지금 회사채 비중이 2007년 18.3%에서 2012년에 20.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리테일 채권 시장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 다시 말하면 분인공제나 이런 기관들도 계속 기관들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협약 채권단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지금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자율협약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자율협약 은행 측에서 또 있는데, 은행 측의 논리도 있지만 또 반대로 경영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채권단이 부당하게 경영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많이 그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M&A, NPL, PEF, 그럼 이것들이 중심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왜 이것들이 하나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 잠깐씩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M&A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도 지금 거의 뭐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도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선, 해운, 건설 등 같이 업황부진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단과의 협의에도 난항을 겪어서, 그 다음에 이 계속 업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의견이 점점 더 그 괴리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마지막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채권단에서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그 지원되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부실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배임에 대한 염려로 채권단 협의가 지연되는 것도 저는 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거 외에도 채권단 측에서는 충당금 이슈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매수자 측면에서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위해서 뭐 아무도 살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려는 사람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략적 투자자랑 재무적 투자자. 근데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대기업은 현재 지금 시장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뭐 M&A 추진력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PF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지난 거의 10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성이 높은 그런 업종보다는 낮은 업종, 다시 말해서 지금 조선, 해운, 건설 쪽에는 자발적으로 거의 들어갈 요인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NPL 시장은 어떠냐? NPL 시장은 지금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일반 담보부 채권 시장은 상당히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고, 연합자산관리, 유한코랑 그다음에 우리 FA에서 이제 이름 변경한 대신 FA가 거의 70% 정도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간 중심의 시장이 정착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담보부 채권이 아닌 어떤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나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한 부실 채권, 그 특별 채권에 대한 현재 민간 시장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일반 담보부 채권 중심의 시장에 많은 이제 다른 시장의 그 경쟁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시장의 수익성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자산관리 대신 F&I 두 이제 AMC가 일반 담보부 채권에서의 수익성 악화를 메꾸기 위해서 특별 채권으로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태를 볼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아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 조성을 하려는 노력 자체를 이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할 것인지는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PEF, 지금 현재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특화된 어떤 PEF는 제 생각에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에는 기업 재무안정 PEF와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PEF는 산업발전법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업 구조 개선 PEF는 일반 PEF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기업 재무 안전 PEF는 기업 구조 조정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 재무 안전 PEF가 활성화되어야 될 거는 당연한데요. 문제는 그 규모가 한 2조 원대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지금 사모펀드가 100조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터무니없이 조그만 규모입니다. 전혀 뭐 활성화가 크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A 시장, MPA 시장, PEF 다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자본시장을 활용한 활성화 그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이 시장부터 활성화하려는 게 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활성화 방안 5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M&A 시장과 MPA 시장과 PEF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겠고요. 먼저 M&A 시장부터 보시면요. 4, 5년 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청업 많이 해서 M&A 시장에 뭐 M&A 인포마켓이라든지 M&A 뭐 매칭 펀드, 그 다음에 M&A 자문 수수료 지원 등 여러 가지 각종,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세제 혜택이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한 제도적 방안은 뭐 많이 도입이 됐다. 시장에서 먼저 움직여주는 게 이제는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PEF 같은 경우에 잠깐 먼저 PEF부터 말씀, 규제 체계 개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작년도 말부터 해서 지금 사모펀드 규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4개 있던 사모펀드 구분도 2개로 해서 기준도 예전보다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남은 거는 MPA 시장에서 워크아웃 MPA 시장 활성화와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모태펀드 조성 PEF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모태펀드 관련해서는 사실 성장사다리 펀드에서 지금 재기지원 펀드가 있습니다. 그 기업 구조조정 관련에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 뭐 디스트레스 데트 펀드의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대규모가 지금 몇백억 단위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그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그 어떤 기업 구조조정 관련 펀드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조선, 해운, 건설과 같은 산업 전체가 지금 약간 망가진 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의미에서 재무안정이나 구조개선 PEF에 일정 액수를 투자하는 기업 구조조정 모태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KB에서 하는 모태펀드에 그런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스페시픽한, 다시 말해서 산업별 아니면 조선업계에 대해서 뭐 기업 구조조정 모태펀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MPA 시장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들어간 그 기업들에 대한 MPA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안 되고 있냐, 사실 그 워크아웃 들어간 기업들의 부실채권을 다 사서 그 경영권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든 기업을 되살려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PEF 측에서. 문제는 지금 채권 금융기관들에게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뭐 살 지금 비용이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정부 측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매각을 장려하는 정책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은 정부 측 노력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받고 있는 게 사실 IB 기능 활성화, 뭐 우리가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국내 증권사, 대형 증권사 별 차이 없습니다. 수익 구조. IB 기능에서 뭔가 좀 더 예전보다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할 수 있다면은 종합금융투자자에 대해서 보다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중소형사한테는 불리한 방안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중장기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지, 이러한 혜택 부여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IB 기능 현재 상태 NCR만 단순히 완화해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규제 완화가 금융투자업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자본과 같이 은행들 이제 바젤 3가 도입되면서 새로 도입되는데,
뭐 주식 전환형과 삼각형,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은행들의 그 대마불사 투빅 투 페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만든 동시에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 열어놨습니다. 문제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사실 바젤 3에서 강제로 조건부 자본 발행을 강제하지 않았더라면 활성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자본 프라이싱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델도 뭐 채권 모델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프라이싱을 해야 될지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발행이 안 되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꼭 조건부 자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류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증권사들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증권사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게 다 좋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다 이렇게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제도만 또 아까 M&A 시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이제 혜택을 줬지만 시장 자체는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간 불황 이제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시법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그 2009년에 특별조치법으로 개명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재생법이란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나의 법에서 그냥 통일적으로 모은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너무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사업 재편을 통해서 사업 혁신을 추진하도록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한꺼번에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제상 금융 지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합병이나 회사 분할 이런 데 있어서 그런 프로시저 자체를 굉장히 단순화시켜 주거나 뭐 빨리 해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사업 재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개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장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순간 신규 자금도 끊기고 뭔가 실패한 기업으로 재기할 기업 기회가 거의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자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게 많아가지고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정책 자금에 대한 어떤 분배 그런 것도 과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기업의 경우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경우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꾸 시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면이 뭐 기업 구조조정 관련 측면이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에 대해서 불신감이 높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